오늘은 궁합 이야기 9번째로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기가 쪽쪽 빨리는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되게 잘 맞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생각도 들었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그런 느낌도 들었고 서로 시너지 효과도 많이 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계속 기도 쫙쫙 빨리고 좀 힘들고 그런 경우들 여러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도 오해를 바로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궁합이나 사주를 보러 갈 때 특히 이제 궁합을 보러 이제 가요. 여자 사주 열고 남자 사주를 이제 열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래도 처음에 보는 부분이 일간이에요. 일간. 나 자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간이 서로 이제 합이 들어가면은 두 사람 되게 잘 맞는다. 천생연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일간이 서로 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천생연분이고 정말 잘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맞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합에 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갑기합이 있을 거예요.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서로 합이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합이 여러분 무게합 들어보셨죠? 무게합이 있을 거고 을경합도 있어요, 여러분.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 병신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은 정임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요렇게 만나면은 요런 일간끼리 만나면은 되게 궁합이 좋구나. 서로 끌어당기니까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경험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내가 만약에 갑목이에요. 갑목이면 희한하게 진짜 기토하고 연이 은근히 잘 닿고요. 연애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갑목이면은 합이 되는 사람과 인연이 잘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토예요. 희한하게 개수인 사람이랑 엮이게 돼요. 또 내가 개수면은 희한하게 무토인 사람이랑 엮이게 됩니다.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합의 관계를 봤을 때 인연의 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물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 갑기합과 무게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병신합과 정임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목이 있어요. 갑목은 엄청나게 큰 이제 아름드리 나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있는데 엄청 커요. 뿌리도 엄청나게 깊고 크죠. 아름드리 엄청 큰 나무가 기토는 여러분 물상으로 뭐예요?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이고 작은 정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작은 땅에 이렇게 억지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작은 땅에 이렇게. 그럼 이 갑목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갑목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이상과 창의성과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계속해서 방향성이 어때요? 이 갑목분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기상이 높다. 그래서 높이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이가 높아요. 근데 기토는 어때요? 높이가 낮습니다. 높이가 높은 것과 높이가 낮은 것은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요것도 꿀팁으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 꿀팁 들어갑니다.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만 꿀팁을 겟할 수 있겠죠, 여러분. 꿀팁은 제 사주에도 고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글자마다 고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간목은 고저 중에 고에 해당을 하고 기토는 고저 중에 저에 해당을 하겠죠. 고와 저가 무조건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주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고고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여러분 접근성은 어떻게 될까요? 고고하고 고귀하고 높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접근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주에 여러분 무토를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완전 첩첩산중이 되어가지고 큰 산이 크고 높은 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2개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나기가 어려운 은둔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가 높게 되면은 고고하고 고귀하고 명예롭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돈 당연히 모든 사람은 돈 좋아하지만 돈에 대해서도 명예를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까지 가진 않는다. 하지만 접근성이 낮아지고 딱 봤을 때 쉽게 말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한 단점도 있다. 근데 사주가 만약에 내가 기토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이 사람한테는 되게 내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되게 친근하고 되게 언니 같고 오빠 같고 그냥 친근해. 그냥 다가가고 싶어. 그냥 왠지 무슨 말을 걸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그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어때요? 그러다 보면은 만만해지게 되는 거죠.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는 좋지만 vs 좀 만만해진다. 그리고 고고하고 고귀한 부분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세속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속된 말로 뭐 싸 보인다. 이렇게도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사주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사주가 높고 낮다. 이것에 좋고 안 좋다. 이거는 없지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과 기토가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인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간목분들이 기토를 운에서 만났을 때 되게 현실적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높이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근데 사람의 이거를 접목시켜 봤을 때 처음에는 서로 분명히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어요. 접점도 있고 친해지고 싶은 부분도 있고 분명히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기가 서로 쪽쪽 빨리는 거예요. 간목은 간목대로 답답해요. 나는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싶고 더 위로 자라고 싶은데 자라지지가 않아. 계속 기토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기토 입장에서는 또 기토 나름대로 너무 간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토 나름대로 너무 의지가 안 된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토가 간목을 좀 떠나게 됩니다. 기토는 현실성이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기토의 눈으로 봤을 때 간목은 현실성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토가 떠나게 된다. 그래서 간목 남자와 기토 여자가 만났을 때 현실성이 없는 간목 남자를 보고 기토가 떠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경우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기가 쪽쪽 빨리는 그러한 궁합 2번째 경우는 무토와 개수의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무토는 여러분 큰 산이에요. 그쵸? 큰 산인데 주변에 수기운이 많지 않고서야 뜨거운 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토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화기운과 함께 있다 그러면 약간 조열해지면서 사막 같은 물상을 떠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토 일간이 있는데 그 무토 일간 사주에 화기운이 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개수가 왔어요. 개수가 실제로 무토하고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잘 꼬여요. 잘 꼬여가지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잘 꼬여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무게합을 하면 무게합화 뭐가 되냐?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작은 물이죠. 작은 물이고 물상으로 하면은 빗물이에요. 빗물이고 수증기, 안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토가 이렇게 있는데 개수가 와가지고 자신의 몸을 바쳐가지고 무토를 적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토 입장에서 적셔질까요? 안 적셔질까요? 택도 없겠죠. 무토는 정말 광활하고 넓은 대지인데 개수는 수증기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와 개수가 만나면 개수가 본인의 몸과 영혼을 바쳐가지고 무토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요. 근데 무토가 그걸 보잖아요? 정말 가짠습니다. 쟤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 처음에는 고맙죠. 고맙다. 왜냐면은 무게합을 하면은 화기운이 되니까 처음에는 고마워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로 그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좀 잔인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토 남자가 있고 개수 여자가 있었을 때 그 개수 여자가 무토 남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토 남자가 어때요? 개수 여자를 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뜻이 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기가 쪽쪽 빨리면서 서로 이별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요런 게 바로 또 어디서 발생을 할 수가 있냐? 병화와 신금 사이, 정화와 임수 사이에서도 그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덜 발생을 하는 쪽이 병화와 신금은 조금 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을목과 경금은 유일하게 베스트 경우예요. 을목과 경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합의 관계로 만나도 가장 괜찮다. 서로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서 상당히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궁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병화와 신금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정화와 임수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서로 시너지 효과도 되고 잘 맞고 너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가 쪽쪽 빨리면서 서로 이별까지 할 수 있는 궁합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하면서 이 시리즈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